로봇 상사가 등장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일부 로봇 상사의 탄생과 일터의 재편. 2035년 어느 글로벌 테크 기업. 회의실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와 자동으로 정리되는 프로젝트 로그가 비처럼 흘러갑니다. 회의실 중앙에 자리 잡은 건 인간이 아닌 금속과 복합 소재로 구성된 AI 관리자 모델 A-7. 사람들은 그를 상사라고 부릅니다. 이 로봇 상사는 감정도, 피곤함도, 사적인 편향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팀을 이끕니다. 출근한 직원들은 오늘 하루 목표를 A-7에게서 전달받고 각자의 업무는 로봇 상사가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로봇 상사가 일터에 들어온다면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이 질문은 어느 시대보다 깊고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단순한 관리자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 권력은 인간의 정체성, 동기, 감정, 성장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이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순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공정함의 새로운 기준. 인간 상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피곤한 날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편애, 오해,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깁니다. 하지만 로봇 상사는 이런 요소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새로운 기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는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며 평가와 피드백에서 공정함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로봇 상사는 기분 따라 나를 판단하지 않아. 실적만 보고 평가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이 공정함은 양날의 검입니다. 인간적인 사정은 로봇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도, 가족 문제가 있어 마음이 무거워도, 슬럼프에 빠져 하루가 힘들어도 로봇 상사는 단순히 평소보다 생산성이 12% 저하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공감의 부재는 인간에게 강한 고립감을 줍니다. 말발 대신 실력의 시대. 로봇 상사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 분위기를 잡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이런 요소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그 안에 데이터 기반 근거가 없으면 바로 무시됩니다. 인간 상사에게는 통할 수 있는 감성적 설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승진과 평가의 기준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실제로 뭘 해냈는가? 이 때문에 조직에서는 보이지 않던 고수들이 부상하게 됩니다. 말보다 실행을 잘하는 사람,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 데이터를 남기는 사람. 조용한 능력자들은 로봇 상사 시대에 빛나지만 말발과 관계 중심으로 생존하던 사람들은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 리더십의 약화, 감정 노동의 소멸. 흥미로운 변화는 인간 본연의 감정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직장인은 상사의 기분, 동료와의 관계, 말 한마디의 뉘앙스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봇 상사는 기분이 없습니다. 눈치도 필요 없고 감정 소모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감정적 연결이 사라지면 조직은 단순한 작업장이 됩니다. 팀워크와 동료의 일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 같은 요소도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개인의 성장 공간이 아닌 그저 성과를 내야 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봇 상사의 명령 방식. 로봇 상사의 지시는 인간의 언어를 쓰지만 논리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해보죠 라는 인간 상사의 말은 관계 유지의 뉘앙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 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상사의 표현은 이렇게 바뀝니다. 프로세스 X는 최적 효율 대비 34% 낮습니다. 즉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상한 격려도 없고 자연스러운 여지도 없고 오직 하나의 목적만 존재합니다. 최적화. 이런 상사 아래서 인간은 점점 효율 위주의 사고 방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2부 로봇 상사 시대 인간의 진화.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감정 번역가, 알고리즘 큐레이터. 로봇 상사가 인간을 평가하고 지시하는 시대가 오면 오히려 인간 관리자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정 번역가, 알고리즘 조정자, AI-휴먼 인터페이스 매니저와 같은 직업입니다. 이들은 로봇 상사와 인간 구성원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간극을 메웁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슬럼프에 빠져 성과가 떨어졌을 때 로봇 상사는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인간 관리자는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 구간의 성과 저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봇 상사는 이를 데이터로 받아들여 재조정합니다. 즉, 인간 관리자의 역할은 감정 윤리 인간 관계를 로봇에게 번역하는 필터가 됩니다. 인간의 핵심 역량은 더 갖춰진다. 로봇 상사가 생기면서 인간은 단순 백업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고유한 능력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의성 크리에이티버티, 관계 구축 능력 릴레이션십 빌딩, 예측 불가능한 문제 해결 란-마이너스 리니어 프라블럼 살빙. 로봇 상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최적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누군가의 심리를 읽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반복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줄고 창의적 고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며 사람을 돕고 설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스스로의 감정 관리 능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인간의 자율성 그리고 새로운 스트레스. 흥미로운 점은 로봇 상사가 생긴다고 해서 인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기존 스트레스 상사 눈치, 관계 갈등, 감정 노동. 로봇 시대의 스트레스 선거 압박, 데이터 기반 평가, 인간성의 소외. 즉, 인간은 더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해지지만 지속적 성장 압박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나타납니다. 인간다움의 회복. 아이러니하게도 로봇 상사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오히려 더 인간다움을 찾게 됩니다. 감정적 지지가 부족해지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동료끼리 더 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로봇 상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일 축하를 해주지 않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인간적 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움직입니다. 조직 내에서 감정의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로봇 상사가 생기면 직장은 더 효율적이고 더 예측 가능해지고 더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내가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한다면 AI는 그 생계를 위협할 것이고 반대로 성장과 의미를 위해 일한다면 AI는 강력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직장은 돈을 버는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곳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간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듭니다. 결국 로봇 상사가 등장하는 시대는 인간을 억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을 다시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기계는 효율을 맡고 인간은 창의성과 관계, 의미를 맡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건 무엇이 대체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 수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같았습니다. 인간의 감정, 상상력, 공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 미래의 직장은 인간이 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통찰과 흥미로운 꿈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